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 동안의 짧은 휴전을 하고 날마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합니다. 하마스는 50명의 인질을, 이스라엘은 150명의 수감자를 풀어줍니다. 하루에 45대였던 구호 트럭은 나흘 동안은 하루 300대로 늘립니다. 이번 인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나흘 뒤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휴전 기간 동안 가자 참상이 더욱 자세히 보이게 되면 세계 여론은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일시 휴전을 영구 휴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수잔 서랜더 등 유명인이 이스라엘이 지나치다고 발언한 뒤에 공격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쫓아낸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이 직원들의 단결로 다시 복귀합니다. 알트먼과 직원의 돈 추구가 이사회의 도덕적 의무 추구를 이긴 케이스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합참본부가 밝혔습니다. 하루 전날 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 개불과 또 미국과의 손놓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베트남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결심이 굳어진 결과라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들로 도로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공항에서는 비행기 연착 보고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모든 미국인이 칠면조를 먹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고기도 또 고기의 부위도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 한 오후부터 몇 시간 동안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이제 길에서는 가장 붐비는 시간이고요. 지금 비행장에서는 전국적으로 1,000편이 넘는 비행기가 이미 연착됐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동부 쪽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나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살짜리 미국, 금요일이 되면 4살이 된다고 하던데요. 여자아이 아비게일 모루 이단도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성인 미국 여성 2사람도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비게일 모루 이단 아기죠. 이제 3살이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부모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총에 맞을 때 아버지가 꼭 그 아이를 안고 아이를 이렇게 본인의 몸으로 덮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모가 숨진 뒤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덮치고 있었으니까 피도 많이 있었겠죠. 아버지 그 안에서 나와서 옆집으로 막 이웃집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이웃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이웃집에서 이제 납치가 된 거죠. 그 3살짜리 이제는 고아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0시부터 휴전과 이제 인질 교환 등이 시작이 되는데 50명 가운데서 나흘 동안 하루에 한 12명, 13명 정도 되겠죠. 그렇게 풀어주면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꼭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아닌 사람들도 포함돼 있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자의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새벽 0시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하루에 44대 구호품을 실은 차량이 들어갔는데 300대니까 몇 배가 되나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정도의 양이 되고 왜 이제 당장 풀어주지 않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어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in anytime에 이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 의회에서
특히 뭐 다수의 표결로 통과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 다수의 표결이 되기 전에 내각에서 뭐 3명의 장관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도 있고 하마스에게 시간 벌어주고 아주 좋은 일 시키는 거다 하면서 그 반발을 한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극우 쪽에 속합니다. 물론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도 극우지만 네탄야후 총리는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또 미국의 지원으로 휴전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카타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네탄야후와 통화하고 미국의 외교부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 압박을 받지 않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가 본인도 우파 그 정치인들을 많이 설득을 시키느라고 오전에 제가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 5시 넘게까지도 그게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는 이미 분열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왜 즉시 석방하지 않느냐. 이건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일단 다수결로 이것을 매듭을 지었는데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인질 가족이라든가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텔라비브에 가서 아니 공습 좀 그만해라. 그러다가 우리 인질 다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면서 인질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해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45%가 이번 협상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40%가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분열됐고 국론도 분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공격하고 공습하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4개 여단에 한 10,000명 정도 군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특히 이제 북부 가자에 들어가서 가가호 다 다니면서 어디 터널이 있는가 하는데 하마스도 다 남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난민과 함께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하마스를 잡는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인질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공습을 하려고 해도 하마스가 인질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마스가 죽으면 인질들의 생명도 위험이 되는 거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나흘 동안이라도 짧은 휴전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 성공을 했죠. 그리고 시간을 번 겁니다. 나흘 동안에. 보급품도 조금 더 채워 넣을 수가 있고 뭔가를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표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 이미지는 안 좋죠. 순하고 양보하고 좀 너그럽게 2개의 국가로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를 받으면 너희에게 10개 이상을 돌려줄게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이 시점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지상으로는 나쁠 겁니다. 그리고도 또 벤자민 네탄야후가 나흘 휴전이 끝난 뒤에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모순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나흘 동안 이스라엘이 공습하지 않으면 지금 기자들도 뭐 50명 이상 숨졌잖아요. 어제 뭐 레바논에서도 기자 2명이 숨졌다고 하던데 이스라엘 공격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습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조금 취재를 하기도 편해질 수도 있고 그 가자 지구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그 참상을 이스라엘이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미국이 전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이 기자의 눈으로 보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그런 것을 보면은 세계 사람들은 뭐 정치에 엮여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저 입장을 그대로 나한테 대비를 한다면 이거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지 하는 여론이 커질 것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흘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대로 영구히 휴전해라 하는 압박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압박이 많은데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를 쳐부수려면은 더 공격을 해야 된다. 힘을 빼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길 수 있지도 않고
그 화력이나 모든 그 군사력으로 볼 때. 다만 하마스는 생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마스는 생존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신뢰라든가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점점 땅을 빼앗으면서 점령지로 만들어가면서 팔레스타인을 압박한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하마스 같은 그 극단적인 그룹이 생겨나고, 따라서 이스라엘이 원래의 땅 주인인 팔레스타인과 같이 두 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하마스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하마스가 있을 것이고, 지금 생존해서 살아남은 일부의 하마스의 또 새로운 난민 캠프에서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본 어린 아이들이 또 하마스가 될 것이고, 그게 하마스의 목표고, 하마스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아주 곤란한 형태가 되는 거죠. 며칠간의 평화로움이 인도주의적인 재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니까 국제사회는 더욱 그 항의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도 다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하마스 전투 요원을 얼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뉴스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쪽에서 정말로 전투를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보여준 전투라고는 병원에 들어가서 전투한 것 두 군데, 인도네시아 병원과 알시파 병원, 실제로 하마스와는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휴전할 뜻이 없고, 미국의 대통령도 유럽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이 정도면 휴전해야지 된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안 한다고 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는 한 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하마스는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생존이 목표인 그룹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끝까지 버티는 게 또 사실은 더 치열합니다. 확 붙어서 한쪽이 다 전멸하고 하면은 깨끗해지는데, 이건 우린 생존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앞으로도 굉장한 그 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도 하마스가 지금 쉬운 명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200명 가까이 인질을 잡고 있잖아요. 200명 인질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1대 3으로 풀어주거든요. 그 1대 3에 150명을 풀어주는데 150명 가운데는 거의 이스라엘이 감옥에 잡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여자고 아니면 미성년자인데, 이 여자와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가지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금지한 그룹에 가담했거나, 그럼 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던가 이스라엘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무슨 모임, 이런 데 가입하면은 감옥에 가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여성들이고, 또 다른 미성년자 그룹은 이스라엘에 돌 던졌다고요. 이스라엘 군인에게 돌 던졌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일부터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그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단을 한 뭐 우리가 그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명단 한 3,000명, 300명인가요? 3,000명은 아니겠죠. 300명을 일단 딱 공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여론을 보는 겁니다. 이 봐라, 누구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 가운데 없다. 이스라엘 병사에 돌 던졌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혔던 미성년자 그리고 여성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여론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내일 새벽 추수감사절 0시부터 이제 인질 교환이 시작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타르, 이집트에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이제 미국이 주도한 그러한 그 휴전인 거죠. 해서 이제 그런저런 아무튼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회적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거의 아실 만한 영화 배우요. 수잔 서랜던 하면 이 사람 뭐 5번인가 그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 후보에 올라서 Dead Man Walking 하는 아주 그 정말 치열한 영화네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95년도였는데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수잔 서랜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이시 피플들이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자주 그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폭력의 어떤 피해 희생 타겟이 되고 있는 무슬림의 느낌이 어떤지를 아마 그 주이시 피플들이 이번 이 일로 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팔레스타인 그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수잔 서랜든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배우 수잔 서랜든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반유대주의, 유대주의 안 돼. 막 반주의시하는 것도 싫고 반이슬람에도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잔 서랜던이라는 지금은 뭐 젊지는 않지만 아무튼 오스카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배우잖아요. 그 배우가 속해 있는 에이전시에서 배우를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있는 주이시 영향력이 있는 헐리우드도 주이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변호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주이시 연예계 그 변호사. 그리고 또 멜리사 바레라 하면은 이름은 뭐 잘 모르셔도 스크림이라는 영화 보지 않으셔도 그 유명한 스크림 하는 그 스크림 영화의 주인공인데 제작사가 멜리사 바레라를 다음 그 스크림 그 영화에서 뺐습니다. 역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구 언론이 이스라엘 버전만 보도를 한다고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한 뒤에 서구 언론이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이시 피플이 그 말을 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다 아는 비밀을 거기까지만 여배우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제작사가 이 멜리사 바레라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직접 주이시가 아니더라도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먼 곳에서 6,000마일도 더 떨어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 같은 미국 내부의 분열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휴일이나 마찬가지인 날인데 이런 내용을 맨 앞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이 뭐 그냥 그렇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뭐 이런 거대한 대명절은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살짝 거기에 얹어 가야 되잖아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미 휴일 분위기는 조금 있었고요. 저도 오늘 10분 다른 때보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온 이유가 너무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2시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일어나야지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누워 있어야지 되는가? 하다가 꿈을 2개를 꿨는데 그 꿈 2개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꿈이냐면요. 가스요. 가스가 저희 집에 이렇게 불이 막 나오는 그런 그 가스 스토브는 아닌데 가스가 파란 색깔 불이 나오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그 손님으로 와서 그 사람이 뭐를 음식을 하는데 그 워낙에 이제 막 일만 밖에서 많이 하고 한 여성인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을 잘 쓰지 못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가르쳐 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파란 불빛을 본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불빛을 이렇게 보고 꿈을 깨고 생각한 게 나 이거 복권 사야지 되는 거 아닌가? 왜 파란색 불꿈을 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이제 연휴가 되니까 느긋해지니까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꿈도 꾸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목요일이고 금요일 뭐 저희야 연휴 없이 늘 방송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지 않는 때는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이제 좀 즐기는 마음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목이 쉬었었잖아요. 새벽에 2시간 일찍 일어났더니 그렇게 목이 쉬고 마네요. 천둥, 번개, 폭설, 폭우 이런 걸 다 뚫고 사랑하는 사람들께 찾아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신사숙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오늘 이제 약 270만 명 공항으로 통해서 누구에겐가 가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은 290만 명 정도 더 혼잡하게 되네요. AAA가
5,540만 명 가운데서 이제 1,000만 명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것 주의하세요 하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리마인드용이죠. 비행기는요. 대규모 폭풍 시스템이 지금 이미 동부 해안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산발적으로 지연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동부 뭐 뉴잉글랜드 그 일부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고 뉴욕 보스턴 날씨 좋지 않다면서요. 워싱턴 DC도 마찬가지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유명한 샬롯 더글라스 국제공항에도 아주 줄이 굉장히 서 있는 사진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며칠 동안 추수감사절 딱 연휴에 맞춰서 미국 동부 3분의 2의 지역에 폭우, 폭설, 뭐 천둥 번개도 치고 기타 등등 날씨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답니다. 뉴욕주 북부, 뉴잉글랜드 북부까지 눈 내리고요. 가장 많은 눈은 뉴햄프셔 중부에서 북부 메인주까지 6인치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요? 12cm 그리고 또 0.5 곱하기 6, 3, 15cm 정도까지 눈이 내리고 시카고, 캔사스 시티, 더스트 인 더 윈드 캔사스 시티인가요? 아니면 저쪽 캔사스 시티인가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세인트 루이스, 댈러스, 휴스턴, 뉴올리언스 전부 날씨 좋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괜찮아요.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바람 냄새 엄청 좋습니다. 열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참 좋다고 하는데 이런 때 혹시 올해는 아니더라도 다음 해 추수감사절쯤에는 운전 안 해도 되고 공항 트래픽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그 트레인 그런 그 열차 여행을 기획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에 75만 명이 이제 그 열차 여행을 하는데요. 팬데믹 이전보다 이건 완전히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15% 더 많답니다. 몸 쭉 뻗고 쉴 수 있고 운전하지 않고 충분한 공간이 있고 이번에 좌석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하거든요. 교통 정체 이런 거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북가주 쪽으로 가는 것도 뭐 여러 코스 뭐 2시간짜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동차는 이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쫙 하늘 위에서 405 프리웨이를 쭉 찍죠. 이게 아주 그냥 비공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혼잡이 특히 오늘 그 오후 2시 아마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한두 시간 뒤부터 굉장히 밀릴 겁니다. 그래서 뭐 6시 뭐 이 정도까지는 트래픽 최고고 일요일에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다행히 뭐 가솔린이라도 싸니까 괜찮죠. 오늘은 뭐 갤런당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간 것 같네요. 가스버디가 발표한 것 보니까 갤런당 평균 3달러 25센트. 2020년 우리가 팬데믹 처음 겪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에 운전자에겐 가장 싼 가솔린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전부 그 신경 쓰시고요. 제가 혹시 또 뭐 빠뜨린 것 있는가 보겠습니다. 트레인도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여러분들 칠면조 드세요? 터키? 뭐 모두가 다 터키를 먹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그 터키도 그 하얀색이 있고 또 검은색이 있잖아요. 블랙 터키가 있잖아요. 블랙은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 종을 개발을 한 건데 AP하고 노크 여론조사 결과 43%는 칠면조 나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 검은색 그 블랙 칠면조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28%. 그럼 나머지 29%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블랙 칠면조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육질이 아주 단단하다고 하죠. 그리고 지방 함량이 낮게 만들어졌다 하는데 5명 가운데 1명 맞네요. 그 5분의 1은 나 별로 특별히 좋은 거 없어요. 뭐 블랙이 됐건 뭐 와이시 됐건 하고 얘기를 하고 응답자의 7%만이 칠면조 저는 정말 싫어해요. 퍽퍽하니 거 무슨 맛에 먹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마 여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게요. 이 터키라는 칠면조 고기가 연령대별로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인종에 따라서도 고기를 좋아하는 게 다르답니다. 백인은 한 47%, 히스패닉계는 48%,
그에 비해서 흑인은 21%가 흰색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 퍽퍽하고 그걸 좋아한다고 하고, 또 나는 칠면조는 별로지만 사이드 메뉴가 좋아. 그 사이드 메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고 하면은 19%는 뭐 스토핑 뭐가 됐건 뭐 그렇다고 하고, 또 그 매쉬드 포테이로가 좋다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네요. 6%. 그런데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18%는 그럼 추수감사절 음식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18%가 크랜베리 소스가 싫다 그런데요. 저는 크랜베리 소스, 터키는 뻑뻑하고 퍽퍽하고 싫지만 크랜베리 맛에 먹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단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크랜베리 소스는 터키를 별로 안 좋아해서 크랜베리 소스를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얼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것, 이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먹는 날이잖아요. 오늘 내일 전부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빈대떡에 무엇을 넣었던 빈대떡이잖아요. 그 스토핑에도 김치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김치를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뭐 김치가 요즘에 퓨전 김치도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더군요.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뒤에 이제 영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영국의 그 찰스 3세 왕이 얼마나 한국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그 났습니다. 막 왕비 왕 뭐 다 뭐 왕세자 왕세자비 다 같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김치도 참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그 푸드가 된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뉴스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세수하고 뭐 이렇게 듣다가 운전하고 오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김치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고 그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는 그분은 대단히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가 맛도 그대로고 영양가도 그대로인데, 좀 김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냄새 있잖아요. 김치 냄새. 물론 그 냄새조차도 너무 정겹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냉장고를 이제 김치 냉장고도 그렇고 김치 냉장고가 아닌 곳은 더하겠죠. 뭔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다 뭐 여러분께서 뭐 베이킹 소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냄새를 냉장고 냄새 제거하는 것을 하시지만, 그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김치 뚜껑을 열 때 확 나는 냄새, 그 냄새는 한국 분이라도 뭐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맛도 좋고 좋은데 딱 그렇게 냄새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신 분이라면 이건 세계적으로 히트할 것이다. 뭐 블랙핑크에게 찰스 3세 왕이 무슨 훈장을 뭐 비틀즈도 받고 뭐 아델도 받고 했었던 그걸 줬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더 큰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장 보러 가실 텐데,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그 추수감사절 그 장보기는 조금 지난해보다 4.5% 가격이 조금 줄어들어서 어떤 건 조금 오르고, 터키가 주 메뉴잖아요. 주종인데 좀 이게 좀 싸져서 10인분에 한 61달러 16센트 정도가 된다는 농무국이 발표를 한 겁니다. 농무국은 그런데도 올해 그 추수감사절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요, 1986년도 가격 추적을 시작한 이후에 두 번째로 비싸답니다. 11월 초에 16파운드 터키요 칠면조 평균 가격이 27달러 35센트, 1년 전보다 5.6% 싸졌대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쯤 가시면은 세일할 것 같은데요. 내일 가시면 엄청 세일하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저녁에 드신다 하면 내일 가셔서 칠면조를 사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크랜베리는 올해 풍년이었대요. 풍년이었다니까 값이 엄청 싸졌고, 그런데 뭐 이거는 신선한 크랜베리를 살 때의 얘기고, 아마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다 손질도 되고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된 뭐 캔에 들어있다던가 이런 크랜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뭐 가격은 큰 차이가 없네요. 해서 칠면조가 싸게 만들어준 그 가격은
고구마가 좀 비싸졌고요. 호박 파이 만들 때 들어가는 것 좀 비싸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식료품 가격이 지난 12개월 동안 2.1%가 결국은 올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조금 더 들지 않겠어요, 지난해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브랜드를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스토어의 브랜드를 선택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휴지 같은 것도 저도 그 큰 그런 스토어의 브랜드를 쓰거든요. 유명한 텔레비전에 막 돈 주고 광고하는 브랜드 안 쓰고요. 뭐 그런 것처럼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할 때도 그런 게 하나하나 모이면은 또 살림하는 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살림을 제대로 하는데 기여했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게도 되고 오늘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열심히 음식이 어떤 분은 딱 맞고 치워야지 남으면은 아까워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남더라도 넉넉한 게 좋아. 저는 후자예요. 남더라도 넉넉한 게 좋아하는데 그럴 때 어떤 알뜰한 남편이면요 옆에서 장 같이 보고 할 때 막 와우 와우 막 이 소리 있잖아요. 막 하고 그런데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이거 NPR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이 이게 다 그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휴일을 위한 건데 좀 뭐 이 정도 좀 많이 쓰면 어때요? 아이 뭐 휴일이니까 그냥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을 너무 적게 버는 여러 계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돈이 있고 돈을 절약하는 거랑 정말 돈을 쓰고 싶어도 추수감사절에 뭔가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다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자, 이 정도로 추수감사절 얘기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이제 세상에 달라지는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주식값 중에서 궁금한 건요. 아마존의 주식값이거든요. 아마존 오늘도 내려가네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0.37% 내려갔네. 아니네요. 지금은 올라갔네요. 어제 많이 내려갔었는데 2.14% 올라가서 146달러. 왜 제가 아마존이 궁금했냐면요. 이 제페조스가 이틀에 걸쳐서 아마존 주식을 무척 많이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는 제페조스가 한 얘기가 기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기부도 했고 제페조스가 또 그 이사 갔잖아요.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이사 가면서 부모님과 뭐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세금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시애틀에서 마이애미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많이 팔았는가? 이틀 동안에 원래 그 순자산이 이 사람이 1,700억 달러 정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금 현재는 부자고 여전히 아마스가 아니라 아마존의 그 CEO 자리에서는 이제 일선에서는 내려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여전히 뭐 아마존 주식 한 10% 9억 8,800만 주 정도는 갖고 있는데 팔아서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 2억 4천만 달러 주식을 팔았고 그리고 뭐 어제도 또 팔았었고 이래서 그런데 어디에다가 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기부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로켓 스타트업인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와 경쟁을 하는 스페이스 X와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프 베조스와 뭐 오프라 윈프리가 뭐 하와이에 산불을 낸 거 아니냐 돈 벌려고 개발해서 이런 되지도 않는 음모론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프 베조스도 하와이에 그 마우이 섬 복구하는데 1억 달러 낸다고 약속을 해서 일부는 이미 돈이 건너갔겠죠. 추수감사절 내일 그 휴장하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괜찮습니다. 다우지수도 뭐 1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갔는데 한번 볼까요? 네, 다우지수도 올라갔고 뭐 괜찮은 그런 분위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지금 얼마인가요? 저 104점 얼마인 것 같으네요, 현재. 그리고 나스닥도 88.69, 또 S&P 500도 오늘 이제 휴일 전에 장세를 아주 좋게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19포인트 정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픈 AI의 CEO 쫓겨난 지 닷새 만에 다우존스 많이 올라가네요. 151.63포인트 지금 어제보다 오름세입니다. 이 오픈 AI의 CEO가 샘 알트만이 쫓겨난 지 닷새 만에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쫓아내고 복귀했나니 오픈 AI의 한마디로 돈과 도덕 전쟁에서 돈이 이긴 겁니다. 직원들이 왜 744명이 거의 전부가 그 사람 다시 데려오라고 아니면 나도 사임하겠다고 하느냐.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하는 창의적인 어떠한 것도 있지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돈이냐 도덕이냐. 여기에 대해서 도덕 쪽을 인공지능이 워낙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까지 어떻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을 생각하는 사람을 조금 어두운 회의론자다 해서 이제 두머라고 하고 돈 많이 개발해서 뭔가를 빨리 상용화하고 이런 것을 이제 붐 일으킨다 해서 부머라고 하는데 샘 알트만은 부머였었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명만 남겨놓고는 이사 7명 중에서 한 명만 남겨놓고는 다 이제 새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쫓겨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1년 동안 굉장히 긴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샘 알트만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서 챗GPT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CEO로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도 많이 가담을 했었어요. 페이팔 같이 만들었고 있었던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사들은 안전하게 이 인공지능을 너무 급하게 다루고 상품으로 내놓고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오픈 AI가 처음부터 비영리로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영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자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철학과 욕심과 야심 등등 해서 3년 만에 영리로 바꿨고 챗GPT를 만들어서 터뜨렸죠. 무언가를. 챗GPT가 영원히 그 업계에서 1위가 될지는 모릅니다. 구글 바드가 될지 아니면 무슨 아마존이 4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는 엔트로픽이 될지 그밖에 다른 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샘 알트만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니까 이사들은 이거 아니야. 너무 위험해. 우리가 처음에 이게 비영리 회사로 출발을 했잖아.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다가 샘 알트만이 뭐 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고를 했더니 직원들이 그냥 다 등장을 해서 나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 그쪽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줄게 아니면 더 좋게 대우를 해줄게 하니까 700 뭐 거의 전부가 다시 저 사람 이사회를 다 해고시키고 샘 알트만 CEO를 다시 데리고 와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오픈 AI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래저래 좋은 거죠. 원래 오픈 AI에 본인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오픈 AI가 잘 돼도 좋은 거고 그리고 아니면 오픈 AI가 망하면 뭐 투자금 100억 달러는 아깝지만 100억 달러 이상은 아깝지만 그 본인들이 투자해서 길러놓은 인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공지능에도. 그 인재는 또 다 우리가 또 데려다가 쓸 수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직원들이 그를 이렇게 따르느냐. 이제 860억 달러 규모 이제 이 회사를 설립을 했었을 때 너무 직원들에게 대우를 잘해줬답니다. 지분을 많이 주면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지분을 엄청 많이 주니까 많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미래의 돈을 손에 쥐고 벌다 보면 이 회사가 돈을 더 잘 벌었으면 좋겠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샘 알트만과 두 가지가 연관이 되면서 한 몸이 된 거죠. 결국 AI의 직원도 돈을 따른 것이고 이 사회는 도덕적인 어떤 의무 같은 것을 따라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이제 샘 알트만이 다시 오픈 AI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더 내질 겁니다. 샘 알트만의 방향대로 더 상용화하고 돈 버는데 더 많이 쓰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요. 경제적인 고려가
도덕적인 불만을 완전히 확 눌러서 이겨버렸습니다. 두머와 부머 사이에서 부머가 확 이겨버린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원래 7명 이사였는데 누가 이사가 들어가냐면 레리 썸머스 전 재무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이사로 들어가고 그밖에 샘 알트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리하여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이제는 좀 천천히 뭐 이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보자.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제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고 그게 이제 그 전에 몇 번이나 실패하다가 러시아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러시아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받아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그랬었다 하는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위성을 발사를 하고 나서 영국에 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서 어떤 그 국가안보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가 북한과 같이 합의를 한 어떠한 것들을 이제 무효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다 하고 금방 그 발효를 해버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 그 탄도미사일은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오늘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북한이 이렇게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위성 발사를 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하는 과정이 언제부터였는가?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걸 언제부터라고 보냐면은 베트남에서 이 털털거리고 사흘 동안이나 아무런 성과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열차를 타고 돌아갔었어야지 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적인 자신의 정치적인 마이크 코엔이라는 해결사 그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리를 낱낱이 고하는 날이 바로 그 회담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깨버리는 게 낫다고 깨버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너무 황망하게 사흘 동안 그 열차를 타고 갈 때 그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NPR 방송에 그 앤토니 쿤 서울 특파원도 자세히 뭐 스탠포드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한국에 있는 한국의 뭐 민간 기관에서 연구하는 또 한국의 뭐 한국 정부가 주관을 하는 그런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평양의 외교 정책의 변화는 지난번에 푸틴을 만난 이유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물론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진 게 사실이고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북한도 얹혀가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전에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 일종의 뭐 국정연설 비슷한 데서는 절대로 우리는 핵은 그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There will never be such a thing as our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or denuclearizing first, he said.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Sometimes you have to walk. And this was just one of those times, and I'll let Mike speak to that for a couple of minutes. 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 거기서 어떤 때는 뭐 아니 성과 없이 그냥 워크아웃 할 때도 있는 것이다 하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고받은 편지가 한 27통인데 그 마지막 편지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썼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갖고 원하는 것 미국이 나는 하나도 못 갖고 바보같이 보이고 이런 그 회담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If you do not think of our relationship as a stepping stone that only benefits you, then you would not make me look like an idiot that will only give without getting. 네, 그게 우리의 관계라면은 이게 이제 그 베트남 회담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핵무기는 이제 그전에도 포기하려고 했었겠어요. 이건 단단하다 해서 지금 스탠포드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로버트 칼런 전에 그 국무부에서 일했습니다. 당분간은 미국과 북한의 어떤 긴장 완화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It's a major decision on their part. It's a strategic decision, and it's not going to be reversed anytime soon. 전략적이고 중요한 그런 그 결정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그 국빈 만찬이 있었던 거 보니까 찰스 왕이 뭐 한국의 뭐 블랙핑크 뭐 BTS도 얘기를 하고, 그럼 영국의 BBC 방송은 손흥민은 없었지만 중국에서 세 골을 넣는데요. 없었지만 뭐 이게 좋았다, 이게 소프트 파워고 그만큼 중국과의 문제 등등해서 외교적으로 한국과 관계가 좋아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우를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말도 했어요. 찰스 It's 왕이 a major decision on their part. 한국 Mr. President, Madam Kim Keon-hee, it gives my wife and myself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Buckingham Palace this evening. Yunggu-ge, Ushin-gusul, Hwanyang-hamnida. 강희신이었습니다.